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결산 서류 뿌시기 오한나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여금 및 가지급금 내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통장에서 어떤 자금, 금전이 나갔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뭐 일상적으로 어떤 우리가 물품의 대금을 지급했다거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자금을 대여하거나 아니면 가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기업이 금전을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계정 과목, 관련된 계정 과목,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법인 통장에서, 법인에서 돈이 나갔어요. 누군가한테. 그랬을 때 그것이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여금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발생한 채권이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용증. 알고 계시죠?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그 서로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금을 그 자금을 금전을 대여를 해주겠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언제까지 상환할 것이고 이자는 얼마를 줄 것이고 그렇다면 법인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하겠죠. 어음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음으로 대여금을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매출채권이나 다른 계정 과목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대여금이라고 했는데 그 대여의 기간, 상환 기일이 결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대여금으로 분류하시면 되겠고요. 1년이 넘는다, 결산일 시점에요. 1년이 넘겠다 하는 경우에는 장기 대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급금 볼게요. 이미 지급하였으나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시로 설정하는 과목이다라고 했어요. 자, 원인 불명 지급, 그리고 경비의 선지급. 경비의 선지급에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종업원이 근로자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출장비로 일단 얼마를 지급할 수 있겠죠. 한 10만 원을 먼저 줘요. 그런 다음에 우리 출장 갔다 와서 어떻게 하죠? 정산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출장에서 지출한 비용이 1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거고 좀 남았다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하겠죠. 그랬을 때 먼저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재무제표상에는 나타날 수 없는 과목이에요. 왜요? 임시로 설정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산 시점에 이 가지급의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그 맞는 계정 과목으로 다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특히 이런 가지급금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금전입니다. 이러한 대여나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세법상 두 가지 불이익, 대표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법인의 돈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했다 이랬을 때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불이익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회사가 돈을 금융기관에 빌렸어요. 그리고 그 차입금에 대해서 뭘 내죠? 이자 비용을 지급을 하게 돼요. 지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이 우리 영업활동에 이 차입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자 비용도 업무와 관련한 것이다 라고 보고 경비로 인정을 하죠. 근데 대표이사 등에게 업무하고 관련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 이자 비용이 법인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자 비용은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불이익이고요. 두 번째는 대표이사 등이라고 하더라도 하물며 하더라도 법인에서 돈을 빌려갔으면 뭘 줘야 돼요? 제3자와 똑같이 이자를 줘야 되죠. 법인에. 그 이자를 실제로 법인에 주든 주지 않더라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법인에게는 입금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대표자가 상여로 가져간 것으로 보겠다라는 불이익인 거죠. 양쪽에 다 불이익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특히 대여금, 대표자와 관련된 가지급금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여금 및 가지급금 관리를 어떤 서류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볼게요. 자, 보이는 것처럼 대여금 내역과 그 상세 내역이 있어요. 이런 내역을 관리하는 부분은 어떤 법적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또 상세 내역을 보다 관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돼요. 자, 2018년도, 19년도 각각 기말에 대여금 잔액이 있습니다. 대표자에 대해서. 그리고 2020년 말 잔액이 있는데요. 그 잔액이 있기까지는 이런 상세 내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2020년, 2019년 각각 그 회계기간 말 잔액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상세 몇 월 며칠 날 회수를 하고 몇 월 며칠 날 또 지급을 하고 이런 상세 내역이 필요한가? 인정이자를 계산을 할 때는 우리 적수라는 개념으로 이 금액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었는지 이런 적수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2월 31일자 기준으로 대표자한테 받을 돈이 얼마 있는지 이 잔액뿐만 아니라 이 날짜별로 그 내역을 상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월 31일 날 기준 대여금의 잔액은 재무제표상, 그 결산서상 잔액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은 대여금과 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